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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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저는 35살 직장인 김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네. 점심은 사 먹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녁에는 혼자 살다 보니까 항상 배달 음식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는 또 매운 음식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또 나이인지라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분께 저희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의 저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건강한 식사 습관 말씀하셨는데 이게 건강도 있지만 행복해지는 식습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행복해지는 식습관. 궁금하시죠? 네. 오늘 기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또 먹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고생만 하고 살거든요.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들. 네. 정말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단 것, 또 짠 것, 매운 것 이런 음식들을 좀 지양하라는 좀 그런 얘기 많이 말씀들 들었죠.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분들이 주로 그런 걸 지향하라고 하나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을 경우 절대 먹지 말아야 할 네네네. 자극적인 음식들. 술 마시지 마라. 그쵸, 술, 담배. 뭐 담배 하지 말아라. 네. 맵고 짠 거, 단 거 먹지 말아라. 밀가루 먹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네. 것들 많아요. 존댓말로는 마세요. 마세요. 혹은 뭐 말아라. 말아라.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의사 그쵸,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의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선배님들이나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저희 교과서에도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이 쓰여 있어요. 뭐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설탕 단 거 먹지 마세요. 군것질하지 마세요. 과자 드시지 마세요. 야식하지 마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다 마세요로 끝나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한국은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약식동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먹는 것과 약을 동일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뭘 하지 마세요라는 말보다는 뭘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되게 듣고 싶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술 끊으세요 그러면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술 끊으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대답 안 하고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헛웃음을 치시면서 그쵸? 이동환 선생님? 헛웃음을 치시면서 우리나라 술 절반은 의사분들이 드신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자 중에 저런 말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네. 그걸 좀 뜨끔해요. 그럼요. 네. 이동환 선생님도 술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의사들이 마시는 술의 절반은 이동환 선생님이 다 드시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정말 의사들의 그런 말들이 와닿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맨날 뭘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들었지 정말 나는 뭘 먹어야 좋아지지? 이런 그런 솔루션을 듣지 못하고 살아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를 누군가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정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심지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잖아요. 그 얘기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의사분은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꼭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끊으세요, 그만두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 저도 막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네. 퇴근 후에 이 스트레스 받고 이제 뭐 직장 상사분에게 한번 혼나고 이러고 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자극적인 거, 매운 거, 네. 또 뭐 이렇게 뭐 맥주 한 잔 먹으면 짠 거, 뭐 치킨 뭐 이런 거 네. 너무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사실 이 자극적인 음식과 어떤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항상 근데 그 식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음식이 자꾸 바뀌게 되고 또 이제 그게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은
따로 떼어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하면 몸을 생각하고 행복하면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WHO라고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건강의 정의를 내렸어요. 사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육체적으로 병이 없어야 되고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좋은 상태, 즉 웰빙 상태가 건강하다는 건데 이 뜻은 결국은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마음이 또 행복해야 진정한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경우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힘들어지는 경우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고 예, 이게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우리 의사들도 예전에는 정신 그러면 이거는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학적으로 물질이 아닌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사실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아주 쉽게는 우린 귀신은 믿지 않으면서 내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는 건 믿어요. 이걸 도대체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려워요. 귀신이라는 마음의 존재는 믿지 않는데 내 마음은 존재한다고 믿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 그러니까 뭐 졸리운 거, 혹은 우울한 거, 짜증나는 거, 예민하는 거, 어딘가에 몰두하는 거,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이건 물질이 아니야. 이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 마음이야. 설명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윤호 씨한테 반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고 쳐요. 그럼 예를 들면 수면제.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물질을 먹으면 졸립죠? 졸리움이 물질이 아니라면 물질인 수면제를 먹으면 졸려요. 항우울제 물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질을 먹었는데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네요. 항불안제 물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불안제를 먹으면 내 기분이 편해지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 나의 마음, 나의 졸리움, 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거, 기쁜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그 물질을 조금 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호르몬. 네. 이 호르몬은 물질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지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물질의 이름은 호르몬인 것이고, 당연히 호르몬도 물질이니까 그 호르몬을 만드는 뭔가 원료가 있을 거잖아요. 그 원료를 우리가 섭취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호르몬을 만들 수 없고, 호르몬을 만들 수 없으면 우리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질문이, 예를 들어서 불행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면은 이 불행한 기운 자체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몸속의 모든 것이 다 화학 반응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 이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호르몬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생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분조차도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을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뇌 속에서 어떤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이 중요한 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료도 중요하고 그 원료를 잘 만들어가기 위한 또 조효소들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영양소들도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들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다 삼박자가 맞아야만 이런 좋은 반응들이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이야기할 때 심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부족한 부분 좀 뭔가 빠져요.
다 같이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인 부분, 호르몬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채워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 또 심리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줘야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생화학 반응이다. 우리 몸은요 세포 하나하나가 생화학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화학 공장이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간혹 저희한테 상담을 하시는 분들, 뭐 내지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울해요. 그런데 이 우울감만 좀 개선이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병들이 모두 다 나을 것 같고 그러면 난 혈압도 떨어질 것 같고 혈당도 떨어질 것 같고 잠도 잘 잘 것 같아요. 이 우울감을 조절할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전 여전히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 조절이 안 되네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반대라는 얘기예요. 우울하면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우울함을 극복하게끔 하는 뭔가가 들어와야 우울함이 극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울함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우울함을 극복해야지 이런다고 극복이 되는 게 아니고 우울함을 이겨내는 뭔가가 내 몸에서 만들어져야 그 우울함이 극복된다라는 거죠. 네. 반대로 내가 직장에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내 몸이 내 호르몬이 그런 이상 계속 꼴보기 싫은 사람으로 존재가 돼요. 내가 꼴보기 싫어하지 않는 호르몬이 만들어져야 그 사람이 비로소 꼴보기 싫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건데 물론 꼴보기 싫은 사람 끝까지 꼴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더라도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져야 내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네요. 왜요? 아니 정말 이 이야기를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너무 확 와닿았어요. 그 물질 내 우리 몸에서 그 화학작용, 이 호르몬의 변화들로 인하여 나의 감정까지 컨트롤된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결국 제가 뭐 이렇게 막 뭐 정크푸드라든지 뭐 이런 음식들이 호르몬에도 영향을 영향이 주고요. 미치- 사실은 좋은 호르몬을 네. 행복한 호르몬을 잘 만들려면 사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좋죠. 아, 네. 예.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죠. 당황했어요. 지금. 결국은 먹고 싶은 음식은 좀 정크푸드 쪽이 더 많이 가까운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사실 저도 지금까지 뭐 만성피로 환자분들 상담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이 몸의 피로가 항상 같이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 상담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은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 교수님 말씀드린 거 하신 것처럼 다들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쁜 음식 먹으면 안 되냐. 먹을 게 없지 않냐. 그러는데 그럴 때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 속에 음식의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울. 음식의 저울. 그래서 음식의 저울이 있는데 한쪽은 좋은 음식이 쌓이는 저울이고요. 한쪽은 나쁜 음식이 쌓이는 저울이에요. 이 저울이 이렇게 좋은 음식 쪽으로 내려가면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평상시에 그래도 뭐 일주일 중에서 한 4, 5일 정도는 좋은 음식을 찾아 먹다가 하루 정도 정말 치맥이 하고 싶어. 그거 한 번 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다면. 균형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 손으로 저울 한번 해볼까요? 양손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저쪽이 좋은 음식, 여기 나쁜 음식. 평상시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네. 이 정도로 쌓아놓은 상태에서는 아유 이렇게 하면은 다시 한 또 번에 넘어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지도록. 평상시에 물론 뭐 이 밸런스를 깨트리면서 나쁜 음식으로 계속 넘어가면 이제 건강을 해치겠지만 항상 내가 그래도 어제도 괜찮게 먹었고 그저께도 괜찮게 먹었는데 이 한 끼 정도 좀 내가 스트레스 풀고 싶어.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께도. 너무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호르몬은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호르몬이 내 마음을 만든다는 거. 그런데 이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있다는 거. 그 원료는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음식으로 섭취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주사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약으로 물론 이제 주사나 약도 가끔 해야 의사도 돈을 벌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적절히 해주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 무조건 주사를 맞을 수만은 없으니까 이제 음식으로 꼭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또 내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질을
물질들은 내 몸에서 저절로 합성이 안 되나요? 네. 부족하면 그냥 만들면 안 되나요? 그렇죠. 안 돼요.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시인 때나 우리 때나 만드는 호르몬의 종류가 똑같아요. 근데 원시인이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처럼 뭐 걔가 수학을 했겠어요. 뭐 물리를 했겠어요. SK에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우리 같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호르몬이 우리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굳이 몸 안에서 막 근육 만들고 다른 뭐 세균 들어오면 그거랑 싸우고 이런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정신적인 물질을 만드는 걸 굳이 몸 안에서 합성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내 몸에서 그런 물질을 합성하진 않으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그걸 이겨내는 호르몬은 만들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외부에서 보충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거꾸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외부에서 꼭 거기에 맞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사실 모든 분들이 행복을 원하죠. 예. 또 건강하길 원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건강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사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먹어야 할 영양소와 또 피해야 할 영양소들 또 실제 직장생활에서 건강한 식사 습관을 가지기 위한 중요한 팁 간편한 건강 레시피까지 확실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기현 선생님이 다 알려주실 거죠. 그렇다면 다음 편에는 그 저희 직장인들이 그렇죠. 사회인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선생님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영양에 대한 균형들 또 이런 식습관들에 대한 어떤 꿀팁이라든지 어떤 음식의 레시피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꿀팁으로만 준비했습니다. 꿀팁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